윤 대통령을 겨냥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최근 우리 군의 대대적인 국군의 행사 이후에 북한이 많은 격양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천간 천지를 비운드는 요란한 폭음이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선멸의 불줄기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주권 사수 의지, 대적 대응 의지를 뚜렷이 새겼습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지난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의 활용점정 대중 앞에 처음 공개된 현무5를 두고 직접 김여정이 이례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핵보유국 앞에 졸망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 전문가이신 조한범 박사님. 예. 김여정의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 부부장이 얘기를 해주면 고마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그 말에서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이번에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무기는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 뭐냐면 화성 17형이라고 그래서 예. 세계 최대의 괴물 ICBM이다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예. 그건 기술력이 없어서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게 만들면서도 폭발력이 큰 게 이제 선진국의 무기 체계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무5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식 탄두를 그만큼 무거운 탄두를 운반하기 때문에 클수록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클수록 기술력이 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무가 탄두가 8톤이면 예. 보통 0.1킬로톤 정도면 전술핵으로 구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무를 수십 발, 100발, 200발 쏘면 전술핵의 위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김여정 말은 사실은 자기들이 쓸데없이 비대한 기술력이 떨어지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비아냥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아주 고마운 얘기를 해줬어요. 또 뭐가 고맙습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네들이 이 현무 차량보다 절반의 크기에 불과한 방사포로 900톤의 폭발력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대충 100배 된다면서요? 우리 현무보다. 예. 그러니까 그게 6발 들어가거든요. 그 예. 방사포가. 그럼 900톤이면 한 발당 150톤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0.15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했던 드디어 화산 30일의 폭발력이 규명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 장착하는 게 화산 3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산 30일은 0.15톤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5킬로톤, 10킬로톤 이 추정이 많았는데 상당히 저 정도면은 작은 폭발력입니다. 전술핵 중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김여정 부부장 말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겉만 멀쩡하고 몸집만 비대한다는 걸 자기 반성한 거고 자기 반성한 거죠. 또 하나 그래도 우리 군이 파악했을 때 북한이 지금 어떤 전술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예, 김여정 말로 공개가 됐다 이 이번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발짜리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본인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게 화산 30일이거든요. 예. 근데 6발이 900톤이라고 그랬으니까 6으로 나누면 150톤이고 0.15톤의 폭발력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알려준 거예요. 김여정이 예. 다급한 나머지 고맙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 더요. 그럼 비연비는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의 비명이다. 이건 그냥 말의 성찬일 뿐입니까? 본인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연비는 핵무기를 실지를 않아요. 예. 근데도 왜 전략 무기를 간주하냐면 일단 속도가 마하고요. 예. 괌에서 한반도 오는데 2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57톤의 폭장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비연비 한 대만 와도 김정은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노동 당사, 그다음에 북한군 지휘부 모두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거든요. 사실은 B-52나 어떤 이런 것보다 비연비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 사실은 비연비는 참수작전 개념이거든요. 예. 지휘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굳이 콕 찍어서 비연비라고 말했거든요. 예. 북한은 B1B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B1B라고 하죠. B1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절적인 아니 별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저렇게 날선 반응을 낼 이유가 없죠. 불안감의 발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특정 하늘에선 비연비, 땅에선 현무5 이 부분 말고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게
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저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괴뢰, 운전치 못한 사람. 아무래도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셌기 때문에 예.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면 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볼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이 대통령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맞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더더군다나 앞서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함께 그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꺼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함께 얼굴을 맞댄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좀 높였다. 그러니까 직접 상대할 일 없는 이 남한의 지도자다. 뭐 이런 인식을 저 이 강력한 언사에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한범 박사님,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최근에 북한의 목소리도 커지고, 뭐 과거에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온전치 못한 사람, 그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2년 연속으로 개최됐는데 그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 이게 그럼 우리 군 안보로서는 꽤 괜찮은 일이었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전쟁 관계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평시라면 우리가 뭐 국군의 행사나 이런 데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죠. 예, 그러나 북한이 이 열병식이나 무기에 대한 어떤 위력 과시 이런 걸 전유물처로 해왔는데 예, 사실은 우리 역시 이번을 계기로 상당한 정도의 억제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만 재미를 봐왔는데 예, 실제로 한국형 비례식 무기들, 그러니까 F-35A라든지 현무5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우리 군의 그 수준들이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불안한, 별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근데 특별한 또 대응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말폭탄을 지금 김여정 부부장도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연이어서 북한 최고 지도부가 반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조한범 박사 말씀처럼 박사 말씀처럼 뭐 국군의 날에 우리 대대적인 행사도 있을 테고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정은으로서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뭐 추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북한 김정은도 장마당 세대 어우르고 달래고 뭐 수해 현장 시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최선희 외무상이 해외 고급 안경, 이 선물 통치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을 저희가 내밀하게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김정일 시기에는 선물 정치라고 그래서 예, 측근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는 견장 정치라고 그래서 오로지 채찍에 의존하는 예. 숙청과 채찍, 그다음에 징계, 복권을 반복하는 일들이 그동안 지속돼 왔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영원이나 최룡해 이런 사람들한 측근들한테 벤츠 마이바흐라든지 이런 선물을 보이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그다음에 최선희 역시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이 견장 정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측근들에 대한 충성도를 더 견인해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선물 정치를 일부 재현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여정이 직접 언급한 우리의 핵심 자산 현무5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얘기까지 저희가 북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